제가 한번 식당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은 일하고 식당에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두고 올 데가 없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한쪽에서 놀게 하는 건데 네. 아이한테 신경을 못 써주니까 아이가 혼자 뭐 하겠어요? 휴대폰 보겠죠. 스마트폰 예.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예. 영업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4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는 아이. 근데 부모님은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지나치를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실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몸무게가 95kg였어요. 진짜요? 네, 놀랍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고 제가 이야.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지금 낭독할 유사한 문장을 제가 필사를 했었어요.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그때 95kg에서 한 56kg까지 뺐어요. 제 살을 뺀 필사한 와. 문장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핏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문학 멘토, 우리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100일 필사 노트의 저자이신 김종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좋아하는 가든 패밀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좋은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둬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둬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100일 필사 노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구상했던 건데 한국에 있는 스승 중에 이어령 선생님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이어령 선생님이 뭘 했냐면 죽음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요. 두려워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한테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관찰해서 글릴 수 있을까를 관찰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80이 넘은 노 부부가 남편이 되게 아파가지고 곧 죽게 생겼어요. 부부가 나눈 대화를 들었는데 여보, 나 가망 없는 거 알아. 나 금방 죽겠지?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당신 먼저 가도 나도 곧 뒤따라갈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곧 갈 테니까. 그러면서 할머니가 남편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혼자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내가 당신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그런 날이 엊그제 같은데 대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빨리 늙었을까?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영화를 보는 것보다 저한테 너무 감동적인 거. 그러면서 더 늙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 드는 것을 오히려 반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현우 선생님 생각하면 이렇게 아침 일어났을 때 손에 힘이 없으면 구슬로 얘기해요. 받아 적게 하고 손에 힘이 혹시라도 있으면 느리게라도 쓰시고 방법을 찾는 거야. 인생은 방법을 찾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변을 좋은 사람을 채워서 우리 인생을 더 빛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서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선을 넘지 않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를 평생 소중히 간직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선을 넘는 이유는 선이 어디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서 수고를 들이는 대신 그냥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언제나 선을 넘지 않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는 평생을 함께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다. 주변에 보면 유독 내게 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되게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를 참아주고 있는 거다. 이걸 제가 또 언제 느꼈냐면 제가 피트니스 센터를 다녀요. 네. 하루는 길 가다가 예전에 피트니스 센터에 있던 직원을 만났어요. 저를 알아보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회원님 저한테 그러는 뭐지? 그랬는데 저는 항상 어디 갔다가 식당에서 서비스 받고 이렇게 나갈 때 보통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세요. 제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계속 서 있으면 다 수고하세요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로 나갔거든요. 네. 그 직원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저 회원님은 다른 회원과 다르게
수고한다가 아니고 감사한다고 얘기해 주더라. 그래서 내 직업적인 자존감이 올라가더라. 그게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 회원님이 내 서비스에 고마움을 느꼈구나. 내가 잘했구나. 그럼 앞으로 계속 좋은 걸 드려야지.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좋다고 해서 바로 일상에서 쓸 수 없어요. 안 나온다니까. 안 해서 끝까지 안 해요. 이걸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수고한다는 게 뭐가 나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언어 수준이 매몰돼 있다는 걸 뜻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감사한다고 얘기하려면 감사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안목이 있어야 돼. 그 직원들한테 감사할 부분을 내가 찾아내서 진짜 감사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한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수준 높은 일상을 살고 싶다면 수준 높은 문장을 만나서 필사하고 낭독하고 하면서 내재화 시켜야지 현실에서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옆에 둬야 될 그런 사람의 특징을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저 이번에 한 7일째 글 한번 낭독해보고 싶은데 제가 근사하단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아시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근사하단 말 저한테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은 자주 쓰면 그렇게 번지는 것 같아. 향수처럼. 제가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상대의 단점만 찾아내는 말꼬리 잡기로만 들리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말은 상대의 의견을 멋지게 되받아지는 통쾌한 말로만 들리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건 눈을 한쪽만 떼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누구도 맹목적으로 미워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기저기를 드나들며 모두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 친구가 없거든요. 피디님 친구 많으신가요? 요즘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됐나요? 네. 제가 왜 친구가 없냐면 저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친구는 뭐 같은 동네에 살거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저는 다른 의미의 친구가 있어요. 내게 배움을 주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대학생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진짜요? 왜냐하면 나한테 깨달을 것을 주니까. 네. 잘 생각해 보면 깨달음은 책을 주듯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내가 그에게서 얻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쟁취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은 내 스승인지 몰라. 그 사람 내 스승인지 왜 내가 가져갔으니까. 나이가 맞고 취미가 맞고 하는 사람들 친구를 두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서 저 사람의 단점만 볼 수도 있고 장점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항상 왜 나쁜 점을 굳이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장점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장점을 보는 것도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단점은 그냥 보면 보여요. 여기 얼룩이 보이잖아요. 얼룩 속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기 장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안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아니면 만나는 장면에서마다 뭔가를 깨닫고 싶으면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글과 말을 자주 읽고 필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계속 필사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필사의 가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고 깨달았고 할머니를 통해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려 볼 거고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가치를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마인드 세팅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단점에도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점도 찍다 보면 선이 된다. 모든 아이 행동에는 쓸모없는 게 없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아무리 손들어서 발표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 아이다. 보통은 수줍어서 못하고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발표를 어떻게든 하려는 아이들이 아는 걸 뽐내려고 한다. 우리 아이는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구나. 발표 못해도 괜찮아. 네가 나중에 친구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은 날이 오면 그때 얘기해주면 돼. 이렇게 시각을 바꾸면 어떻게든 발표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때 다시 아이를 보면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빛나는지를 알 수 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잘못한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사과할 때. 네. 부모님은 사과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난 사과 못 받았는데 엄마 나한테 사과한 적 없는데 엄마는 사과했는데 내가 왜 엄마한테 이러는 거 하면서 또 혼내. 사과를 제대로 못하면 사과할 일이 또 생겨. 약속도 늦으면 맨날 밥 사줘야 돼. 내가 아이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를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 네가 만약에 마음이 상했다면 엄마가 미안해. 근데 이게 면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이게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까칠하게 이해 못 해주니?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랬다면 엄마는 사과할게. 내 사과는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마음이 상했다면이 아니고 네 마음을 상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때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 네. 표현해야 할지를 알아도 안 나와요. 그렇게 쓴 문장을 자주 읽고 필사하면서 내가 내 입에 맞게 바꾸는 게 중요한데 저도 인스타그램에 글 올리면 작가님이 쓰신 글이 좋은 건 되게 알겠는데 입에 안 맞아서 잘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막 들으면 대사 네, 같다. 작가님이 말은 현실적이지가 않다. 현실은 삭막하고 냉정하다. 네. 그런데 동화책은 왜 읽어주는 거야? 동화책은 왜 읽어줘?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알려준 그 말을 일상에서 들려준다면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대화가 동화가 되니까. 대화를 통해서 동화를 읽어주는데 동화를 더 읽을 필요가 없다. 일상이 동화가 안 되니까 자꾸 동화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인 것처럼 해줄 수 있다면 아이들도 상상력과 깊이 탐구하는 힘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식당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은 일하고 식당에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두고 올 데가 없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한쪽에서 놀게 하는 건데 네. 그 아이한테 신경을 못 써주니까 아이가 혼자 뭐 하겠어요? 휴대폰 보겠죠. 스마트폰 네.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예. 영업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4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는 아이. 근데 부모님은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지나치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낸 책이 있어요. 그 동화책을 제가 다음에 방문할 때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가서 그걸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에는 네가 읽으면 예쁜 말이 되게 많이 있어. 그 예쁜 말을 하면 하루가 예뻐지고 네가 쓰는 말을 바꾸면 보이는 게 달라져.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이가 다음 방문일부터는 스마트폰 대신에 동화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정말 많은데 하루는 고등학생 강의 갔어요. 사춘기 고등학생. 예. 제가 절대 안 가는 회피하는 강의 중에 하나인데 돈을 10배로 줘도 안 가는 그런 강의인데 사명감은 사명감. 딱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미리.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질문하지 않는다. 국룰이죠. 근데 그때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갔는데 누군가 막 쫓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막 몇 명이 오더니 사인을 받은 거예요. 몇 명은 옷에 해달라. 핸드폰 여기 해달라. 안 지워지는데 괜찮겠어? 근데 왜 니네들이 받으려고 했냐고 했더니 제가 한 문장을 낭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너무 감동해서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장을 낭독해 볼게요. 네. 67일째 이야기인데 나는 점점 나아질 것이다. 매일 나의 바닥을 본다는 건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은 없다. 지금도 나는 나를 단련하고 있다. 눈물 나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나 자신을 믿기에 견딜 수 있다. 실패한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제 나는 잘 될 일만 남았으니까. 이걸 읽어주면서 그 아이들 감동한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런 나를 믿는 누군가가 있구나. 아이들은 자기가 보낸 시간에 대한 믿음을 주는 사람을 되게 따르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도 일상에서 힘드니까 자꾸 듣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부모님께 필사가 필요하다. 제가 사실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몸무게가 95kg였어요. 진짜요? 네, 놀랍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고 잘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지금 낭독할 유사한 문장을 제가 필사를 했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 의식을 바꿀 만한 문장을 스스로 써서 전 필사를 해요.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쓰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게 돼.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네네.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왜 써야 되냐면 내 하루가 뭐 있었는지는 일기를 써야만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그때 95kg에서 한 56kg까지 뺐어요. 내 살을 뺀 필사한 문장 읽어볼게요. 그 누구보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세상이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전까진 오직 내가 나를 믿는 수밖에 없다. 가장 외롭고 치열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자. 모든 건 잘 되고 있으며 나는 너만 믿고 있다고.
자신에게 다정한 말로 사랑을 전해보자. 그 누구보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이 말을 제가 직접 쓰고 필사하면서 살을 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살 뺀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내일부터 아마 밥 3그릇 먹을걸? 그럴 때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 우리가 중요한 결심 앞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문장을 써서 필사하면서 날 믿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날 가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 결심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문장을 필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마음속엔 너무 강렬히 하고 싶은데 글로 써야만 뭘 하고 싶은지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를 믿었듯이 여러분들도 나는 내 아이한테 힘들지만 다정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을 쓴다면 10번 쓴다면 분명히 9번 화낼 거 8번 화낼 수 있을 거예요. 네. 화를 안 낼 수는 없는데 줄일 수 있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화 안 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화를 어떻게 안 내? 근데 화를 줄일 수는 있어요.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고 줄이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마음과 내면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글을 자주 필사하시고 그 필사한 글과 말을 통해서 아이를 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책을 읽어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이해했어. 맞네. 공감해. 이렇게 하면 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이 책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가치를 주지 못해요. 이 책 읽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덮고 이 책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멈추게 만드는 책은 자꾸만 내 생각에 시동을 켜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책 읽을 때도 자꾸 멈추게 만드는 책, 이해 못하는 책, 완전 수준 높은 거 말고 조금 수준 높아서 아이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책, 생각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책, 그런 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사 통해서 아이를 볼 때 딱 보면 내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구나. 제 아들이 정말 안 시켰는데 성경을 필사합니다. 비결을 여쭤보시더라고요. 비결은 없고 저랑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의지적으로 뭘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좀 쌓였는지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정말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 기대가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 가든 패밀리 구독자분들께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사는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정말 많은데 네.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필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스로 느꼈으니까 가치를 느끼는 아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모든 책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책은 분야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 분야의 가장 위로 올라가 보면 성경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성경만큼 가치 있는 글을 필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필사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였는데 그때 제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할머니께서 항상 성경을 필사하고 계셨어요. 언어를 배우지 못하셔서 학교에 못 다니셔서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리고 필사를 하시면서 독학을 통해서 깨우치신 깨우치셨죠. 그게 끝이 아니고 제 친척들 다 미국에 있거든요. 네. 할머니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종원아 할머니 이제 영어 공부해서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할머니 영어 못하잖아. 근데 할머니가 그때부터 영어 필사를 시작하셨어요. 저한테 이런 말보다는 필사로 자기 삶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정말 영어를 독학해서 미국 가셔서 혼자 사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 필사가 왜 중요하고 필사하면 어떻게 바뀌고 필사하는 동안 사람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할머니의 필사하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만날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라면 아이한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기억인데 쓸데없는 다른 거 말고 가장 지적인 기억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늘 사정이 좋을 순 없고 늘 아이를 키우기 좋을 때란 없고 늘 무언가 시작하기에 좋은 때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게 있다면 일단 시작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5일째 날인데 사정이 좋을 땐 누구나 친절하다. 넉넉한 환경이 있을 땐 뭐든 나눌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양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수준은 최악의 상황에서 드러난다. 내면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정에 따라서 기분을 바꾸는 수준 낮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꾸준하게 자신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안다.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살아갈 일상의 수준이 달라진다. 필사는 나를 꾸준한 사람을 만들어줘. 이게 어떤 거냐면 예측 가능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이 바운더리에서 크게 감정이 변하지 않아. 네. 내가 예측할 수 있어. 근데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은 옆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옆에는 사람이 없고 좋은 사람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서로 내가 저 사람 짐작할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필사를 시작하셔가지고 내 외면을 발견하시고 내면을 발견한 사람만이 외부 접했을 때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아서 미리 대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나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줄 수 있다. 그런 삶을 자신한테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진짜 우리 김종원 선생님 그 스레드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은 글을 진짜 제가 찾아보거든요. 정말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주옥 같다. 정말 저는 기대하면서 봅니다. 잠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100일 필사 노트가 정말 저한테는 선물처럼 느껴지는데요. 진짜 삶에 지치시고 성장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필사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